사랑아빠의 일본 이야기. 안녕하세요, 히피스들의 사랑아빠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일본은 정말 차별국가일까? 일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일본에 13년 동안 살면서 당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어 학교에서 어학연수를 1년 반 동안 받고 회사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고 사회생활은 총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사카에 있는 일본어 학교를 다녔는데요. 모든 선생님들 친절하고, 편의점 친절하고, 지하철 역무원 친절하고, 어떤 가게를 들어가도 다 친절하고, 차별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1년 반 동안 어학연수 받으면서 도중에 회사 생활과 어학연수를 병행을 했어요. 그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딱 취업 비자를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격 외 허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유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한 일주일에 20시간인가 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아침에는 어학연수를 받고 그냥 점심밥 먹고 바로 회사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일본 회사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되게 한국을 좋아하세요. 독학으로 한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한국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케이팝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나이는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데 그런 사장님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전 차별보단 오히려 특별 대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원들도 모두 잘해주시고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고 나는 이런 한국말 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사랑해요 이런 말 안다,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려를 받았었어요. 처음 갔을 때도 그랬고 친해지고 나서도 계속 저한테 잘해줬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일본 음식 중에서 무슨 음식이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스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셔서 고급 스시 배달을 시켜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튼 그럴 정도로 되게 저는 대우를 많이 받으면서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회사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시청, 구청 이런 데나 우체국이나 은행 같은 데를 가기도 하죠. 근데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한국인이라고 차별하고 그런 거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배려를 받았던 경험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다고 소문난 입국관리소에서도 제가 한번 비자를 연장하는 기한을 깜빡하고 잊어버려가지고 불법 체류 상태에서 입국관리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깜빡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 동안은 여행 비자로 이렇게 전환을 해주시고 바로 취업 비자로 다시 또 변경을 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엄마랑 사귈 때도 사랑엄마 본가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처음으로 만난 자기 딸의 남자친구고 게다가 한국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상다리가 정말 말 그대로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도 반대 한 번 없이 그냥 바로 승낙해주시고 오히려 우리 딸 데려가줘서 고맙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이 가까워가지고 자주 놀러가고 그러는데 놀러갈 때마다 되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럼 13년 동안 딱 한 번도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느냐, 이거 차별인지 아닌지 좀 미묘하긴 한데 제가 혼자서 맨션에 살았을 때 누군가가 그 현관문에 열쇠 구멍에 본드를 발라놔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도 못 가고 경찰 부르고 막 그랬는데 이건 정식적으로 조사를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범인이 밝혀지지 못해가지고 차별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영상 올렸었는데 자전거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간 썰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이면은 더욱 심하게 그렇게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일본 자국민이 자전거 도둑으로 몰렸을 때 어떤 대우를 당하는지 솔직히 못 봐서 확실하게 차별당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한 면이 있죠.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이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에서 13년 동안 살았고요. 이번에 14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직접적으로 저한테 차별을 가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고요. 조센징이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겪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어딜 가나 반환 시위를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뉴스에 자주 나오는 도쿄의 시노쿠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도쿄처럼 이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오사카에서도 있고 후쿠오카에도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극우 단체들이 확성기를 단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나가세요 하는 그런 시위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되게 크게 들려요. 처음에는 좀 거부감도 들고 심한 때는 막 욱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적응이 되고 나니까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한테 뭐 직접적으로 해가 가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일본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권고를 받을 정도로 언론 장악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적 차별 내지는 증오 발언에 대한 언론의 방해만큼은 너무 많이 허용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씁쓸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차별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나?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한류의 영향으로 관심이나 배려를 받았으면 받았지 뭐 물론 직접적으로 차별을 받은 한국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어딘가에는. 그걸 감안한다 해도 차별과 배려의 그 비율을 생각해보면 제가 진짜 유별나게 특별하게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일본은 한국 사람이 충분히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차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이 조금이나마 일본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된다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필요에 따라 대댓글로 혹은 영상으로 제 경험과 기타 자료를 통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